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 공공기관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회 필수기능 마비 사태에 대비하여 이미 이 치안이나 의료시설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는데요. 의료,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경찰 등 파출소가 문을 닫고 각 분야의 대응 계획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현장들.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필수 기능 마비 사태에 대비하여 의료, 경찰 등 각 분야에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뉴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 공공기관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멈추고 있다고 하면서 의료,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경찰 등 파출소가 문을 닫고 좀 웃겨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악마의 편집에 속하나요? 지금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명 정도씩 나오죠.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한때 K방역이라고 해외에서도 다들 찬사를 보내고 대통령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국가라며 연설에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도 지금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방역모범국이라는 그런 찬사는 하여간 저희가 설레발을 많이 쳤었죠. 우리가 코로나를 제일 빨리 극복한 국가라느니 K방역이 국제 표준이 되었다느니 근데 코로나를 제일 빨리 극복하고 방역의 표준이 되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국가가 된 겁니다. 세계 1등을 했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정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심각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차곡차곡 진행해 왔습니다. 아니 차곡차곡 하셨다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었습니다. 체계도 잘 갖추었고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왜 전 자신감이 안 생길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역은 3T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앞선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 K방역의 기본 틀은 3T 전략이에요. 그게 뭐냐? 먼저 테스트, 검사를 하고요. 확진이 된 사람은 트레이스, 추적을 합니다. 역학조사죠. 그리고 접촉자나 연관자들은 트리트, 격리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거죠. 다들 아시죠? 예전에는 몇 번 확진자 해서 그 사람의 이동 경로가 다 나왔고 같은 시간대, 같은 경로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복기일 수 있으니까 격리도 시키고 했었죠. 이 3T 전략의 기본적인 생각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역체계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같은 경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두 다 격리시킴으로써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다. 방역체계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방역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발생 억제 정책이고요. 최대한 발생을 줄이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하나는 피해 완화 정책입니다. 발생을 한 경우에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느끼셨다시피 3T 전략은 발생 억제 정책이고요. 발생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강한 강도의 거리두기, 백신 패스와 같은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염이 확산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트레이스, 추적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테스트해서 트리트, 격리하고 치료한다. 사실 이 3T 전략은 확진자 수가 어느 이상 범위를 넘어가면 아무리 거리두기를 하고 아무리 백신 패스를 해도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만 봐도 답 나와요. 거리두기를 아무리 강하게 하고 백신 패스로 미접종자 아무데도 못 가게 만들어도 이런데 마스크 쓴다고 안 걸리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랑 국무총리 같은 분들은 대중교통을 안 타고 기사님이 운전해주는 자가용 타고 다니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K방역은 국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국제 표준이 되었다고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말한 이 3T 전략은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루에 확진자 1000명의 동선을 전부 파악해서 그 동일 시간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의 핸드폰, 카드 사용 내역,
백신 패스 등으로 전부 추적해서 그 사람들 전부 격리시키면 사회가 마비돼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간 시점부터는 더 이상 3T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K방역이 무너졌다는 것을 시인하고 전략을 바꿨어야 합니다. 그때 바꿨어야 해요. 3T 전략 같은 발생 억제 정책이 아니라 피해 완화 정책으로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당시 국가자문기구인 중앙임상위원회는 21년 5, 6월경에 이미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21년 5, 6월이면 언제냐? 일 평균 확진자가 400명에서 600명 정도 나올 때예요. 왜 중앙임상위원회는 저런 제안을 했을까요? 하루에 600명을 전부 다 역학조사를 하고 접촉자를 찾아내서 전부 격리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60명이면 가능했겠죠. 6월 1일 이후 확진자 동선, 5호 확진자 동선 해서 60명이면 가능해요. 근데 600명이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작년 5월 3일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여기서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전략이 바이러스 근절에서 피해 최소화로 중증화 위험도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는 시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러스 근절 정책이 바로 3T 전략인 우리나라 K방역이었죠. 바이러스 발생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그러기에 아주 강한 거리두기와 백신 패스를 적용한 정책. 중앙임상위원회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리두기와 백신 패스 따위로는 전파를 더 이상 막지 못한다는 걸요. 그분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와는 다르게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셨나 봐요. 이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와 같이 최대한 발생 억제 정책을 피다가 확진자가 어느 규모 이상을 넘어가서 더 이상 역학조사나 추적이 안 되니까 발생 억제 정책에서 피해 완화 정책으로 변경했어요.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부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 대신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해서 피해가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 결과 상당한 시일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그 나라들은 피해 완화 정책으로 바꾸고 나서 확진자가 급증을 했는데 그때에 감염된 후에 치유가 되면서 면역이 생긴 사람이 많아졌어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거리두기 백신 패스 싹 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0만 명씩 나왔어요. 신체 건강했던 청소년, 중장년층의 많은 분들이 무증상이었고 증상이 있었던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독감 정도로 지나갔어요. 일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신 분들과 지병이 있거나 고령층인 분들은 방역 체계가 피해 완화 정책이었던 만큼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으셨고 그 결과 사망률이나 치명률은 높지 않았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나니까 그 3달 동안에 걸리셨던 분이 5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5천만 명이 감염된 후에 치료가 되면서 면역이 생겼어요. 그렇게 그 나라는 국민의 대다수가 코로나에 걸렸다 치료가 되고 그렇게 대다수의 국민이 면역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K방역의 역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좋게 말하면 과거에 대응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다. 즉 감염으로 인해서 면역을 획득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자랑스럽게 여겼던 K방역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음을 인정하고 대외적으로도 시인하고 중앙임상위원회가 제안했던 대로 발생 억제 정책에서 피해 완화 정책으로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변경을 하지 않고 계속 발생 억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코로나의 발생 상황에 맞게 때에 따라 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죠. 이미 뱉은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방역모범국이라는 그런 찬사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전했을 뿐이지. 아니 이렇게 전 국민한테 얘기했는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랑스러운 우리 K방역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방역 정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발생을 억제해보려 했는데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방역 정책의 제어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이제는 해도 안 먹히는 거리두기나 백신 패스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중증 환자를 집중으로 관리해서 코로나에 걸리셔도 독감 수준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현재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백신은 감염인 상황입니다. 감염이 되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충분히 방역 정책의 변경을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쉽네요.